안녕하세요. 음, 9월 23일 토요일 에, 로봇 프로그래밍 실습 음, 녹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강의에 이어서 2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1강의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들은 용접 시작 조건 파일입니다. 용접 시작 조건 파일. 우리가 아크 스타트 파일이죠. ASF 용접 시작 조건 파일. 요거하고 비슷한 게 또 있죠. 용접 종료 조건 파일. AEF 아크 엔드 파일. 자, 여기서 이제 아크 시작 조건 파일에서 핵심은 요 화면의 내용입니다. 화면의 내용을 좀 본다면 이렇게 이제 아크 스타트 컨디션 ASF 파일 1번이란 얘기죠. 용접기는 한 개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요 탭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탭이 프리플로우 탭, 스타트 조건, 메인 컨디션 조건, 그다음에 아더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번호가 이렇게 나눠지죠. 우선 이렇게 탭이 이렇게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이 부분에 1, 2번부터 해서 7번까지 이 의미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화면에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번호를 선택을 해서 조건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느껴졌던 것들은 뭐냐면 커렌트 볼테이지, 용접 전류와 용접 전압이죠. 자, 이렇게 100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이제 퍼센트, 그다음에 여기 암페어. 자, 즉 요거는 용접 특성 파일에서의 요거는 1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음, 그다음에 여기에 자, 1번 한번 볼까요? 아크 스타트 컨디션 온. 지금 여기가 체크하는 부분인데요. 보통 용접 조건에 실질적으로 아크 스타트하고 본전류 조건, 메인 컨디션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에 아크 스타트 컨디션 온 체크를 하면 스타트 조건까지 내가 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요 메인 컨디션 하나 가지고도 한 8, 90% 이상은 전부 다 커버가 됩니다. 근데 이제 까탈스러운 워크에 걸렸을 때는 까탈스러운 용접 조건이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맞닥뜨렸을 때는 이 아크 스타트도 만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메인 컨디션에서의 스타트 컨디션을 온 할 거냐 말 거냐. 요게 체크가 된다면 스타트 조건에도 손을 좀 봐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 체크가 없는 상태에서는 스타트 조건은 무시하고 가겠다는 얘기죠. 2번 전류 전압, 4번은 아날로그 아웃풋, 3번 아날로그 아웃풋 4번. 요거는 옵션입니다. 요거까지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캐리어가 좀 쌓여야 하고 빈도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되면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T, 타이머죠. 로봇 포스 타임이에요. 포스 타임. 그 다음에 스피드, 로봇 스피드. 80cm per minute. 자, 여기 있는 이 속도는 우리가 MOVL, move 명령어보다 2순위죠. move L, V는 80cm가 우선권이다 그랬죠. 예. 이 그래프가 잠깐 보이는데요. V1, V2,
V1, V2. 스타트 조건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요 화면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코드로 설명드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야, 음, 설명입니다. 스타트 조건의 유효, 무효 지정. 체크를 표시하면 스타트 조건이 유효가 됩니다. 즉, 스타트 조건도 거기에 그 파라미터들을 넣어줘야 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전류가, 그다음에 전압가, 아날로그 출력, 증설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그 기판 등의 증설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죠. 4번. 또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은 정지 시간. 0초에서 10초예요. 10초 이상은 뭐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로봇 속도. 그다음에 이 스타트 탭 화면이에요. 스타트 탭 화면. 이 똑같은 화면인데 메인 컨디션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 스타트 탭 화면. 자, 요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메인 컨디션에서 요 부분이 체크가 돼 있으면 요 스타트 조건, 요게 아니고 요 뒤에 승가의 뒤에 있죠. 안 보여서 그러는데 메인 컨디션 옆에 스타트 조건이죠. 여기에도 슬로프 온이라는 게 있고 전류라는 게 있고 전압이라는 게 있고 아날로그 아웃풋 3번, 4번 로봇 포스 타임 그다음에 로봇 스피드 IC 그다음에 슬로프 SLF 슬로프 디스트 거리죠. 디스턴스 거리 어, 예, 10mm입니다. 10mm. 이렇게 돼 있고, 슬로프 온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슬로프를 탈 거냐 말 거냐. 슬로프를 탈 거냐 말 거냐고요. 그다음에 전류 전압 200A 100%. 출력, 아날로그 출력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로봇 포스 타임을 걸어주는 거죠. 네, 로봇 스피드, 그다음에 슬로프 디스턴스 10mm 이렇게 돼 있죠. 1, 2, 3번이 안 보이는데요. 그다음에 4번, 5번 이렇게 돼 있죠. 1, 2, 4, 5. 1번은 여기에 이제 전류 전압이 되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그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4번도 마찬가지고 또 스피드죠. 그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거리가 10mm다. 그거 얘기죠. 음, 그 내용들이 이제 또 이렇게 설명이 또 나와 있죠. 대신 이제 요거는 슬로프 유용할 때고요. 체크가 돼 있을 때고 밑에 있는 거는 슬로프가 체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슬로프는 무시하겠다는 얘기죠. 그래프 자체가 다르죠. 여기선 계단파인데 슬로프 유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서히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 차이입니다. 이게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애매하게 정말 세심하게 관찰하고 조정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 들어갑니다. 내용 똑같습니다. 슬로프 온이냐 오프냐 그 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스타트 조건의 전류 전압 아날로그 이거는 메인 컨디션 본 전류 조건하고 동일합니다. 타이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조건 거리 슬로프가 무효일 때만 표시가 되는데요. 뭐 의미 없고요. 그다음에 로봇 속도도 마찬가지고요. 슬래프 조건, 거리 조정, 유효일 때만 표시되고 여기 무효니까 의미 없죠. 그다음에 프리플로어. 자, 여기가 가만히 보시면 메인 컨디션 설명이 됐고 스타트가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프리플로우입니다. 프리플로우는 음, 어, 가스인데요. 가스를 아크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스를 분사시켜 주는 겁니다. 가스를 분사시켜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쉴딩을 미리 하겠다는 얘기죠. 이 대기 중에 있는 공기하고 아크 환경, 아크가 발생하는 환경을 차단을 시키는 거죠. 여기 보면 프리플로, 가스 프리플로 타임, 시간을 미리 준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뭐 시스템 환경에 따라서 굳이 이게 미리 가스를 불어넣지 않아도 분사하지 않아도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미리 품질에 영향이 없는데 가스를 미리 뿜어준다는 얘기는 몇 초, 1, 2초밖에 안 되겠지만 가스값이 비싸거든요. 로봇 한 마리 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한 번 할 때는 모르겠지만 뭐 100번, 20번일 수도 있거든요. 품질을 봐서 영향을 그다지 미리 가스를 분사하지 않아도 된다면 문제가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설명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가스 프리플로우 시간. 이거는 로봇이 용접 시작으로 이동할 때 시작점에 도달하기 전에 실드 가스를 내보냅니다. 여기서 잡의 티칭으로 인해 용접 시작점 스텝으로 이동 시간이 가스 플로우 시간보다 짧아지면 실드 가스는 용접 시작점 스텝으로의 이동 시작 시에 실행되며 지정된 시간보다 짧아지죠. 네. 이거는 프리플로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식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자, 여기에는 프리플로우 방금 설명한 부분은 스타트 조건, 메인 조건, 아더, 기타.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게 될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리트라이 온, 리트라이 온, 리트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처음에 아크 발생 시에 아크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재시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재시도를 하겠다. 지금 요 말 그대로 리트라이 온에 체크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두 번째 아크 페일리어 리스타트. 아크가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하겠다. 그 조건은 뭐냐면 아크 보조 컨디션 파일로 하겠다 해요. 아크 보조 컨디션 파일. 거기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아크가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where the path forward 싶은데요. 그 용접선, 예, 어퍼 베이스, 로어 베이스 올라가고 내려가고.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요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이 나올 거예요. 자, 우선 1번 제시도 기능의 유효 무효 지정. 체크를 표시하면 제시도 기능이 유효가 됩니다. 제시도가 오케이, 온이 되는 거죠. 아크 어브저리 컨디션 파일의 리트라이 펑션 셋의 내용에 따라 제시도 기능이 동작합니다. 자, 여기서 아크 어브저리 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족 재시작 설정. 이건 제시도 할 거냐 말 거냐고. 그 다음에 재시작 설정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할 거냐. 즉, 두 가지가 있는데 재시작 없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보조 파일로 지정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용접 시작 위치 결정 레벨.
음, 요거는 위치 결정 레벨, 포지션 레벨이라고 하는데요. 포지션 레벨이 0부터 8까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실습할 때 PL이라고 여러분 티칭박스 PP에 표시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PL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0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0번으로 하면 로봇이 시작 지점에 완전히 도달하고 나서 정지한 다음에 용접을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주 정확한 위치에 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용접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안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용접 품질에 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굳이 용접 품질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사이클 타임을 잡아먹습니다. 그다음에 용접선 좌표 시프트. 예, 우선 3번을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 포지션 세트죠. unUsed로 되어 있죠. 누르면 포지션 레벨을 쓰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치 결정 레벨. 용접선 시프트는 나중에 봅시다. 이것도 아주 재밌는 기능인데요. 자, 그 다음에 코멘트도 넣을 수 있어요. 코멘트, 코멘트. 이게 이제 안 보였을 건데, 요 화면에 맨 위에 코멘트.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복잡하고 이 파일을 많이 쓰는 경우에는 코멘트를 달아주는 게 참 좋습니다. 뭐 1공정에 3번 로버트, 뭐 5번 공정에 2번 로버트 이렇게. 코멘트는 그냥 이게 우리 그 신규작 작성할 때 코멘트 비슷한 걸 넣죠. 이름을 네이밍을 하죠. 그거 똑같습니다. 방식이. 코멘트 이렇게 뭐 아크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용접 종료 조건 파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재 내용을 보면은 아크 스타트, 아크 엔드 그게 주요 내용들이에요. 근데 방식은 동일합니다. 단 탭이 하나가 더 추가되느냐 없느냐 그 차이거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마시고 하나씩 관찰하시면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탭에 관하여 자, 한번 볼까요? 아크 엔드도 아크 스타트처럼 슬로프.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터 컨디션 1이고 크리에이터 컨디션 2,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되거든요. 자, 슬로프 온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1번은 160A 80%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아크 종료 파일은 아크 시작 파일의 80% 정도, 70에서 80%, 그래서 160에 80%고요. 그다음에 로봇 스피드 5cm per minute, 천천히 움직인다는 얘기죠. 포스 타임 0.2초. 그다음 슬로프 10mm. 자, 요거는 슬로프 온일 때를 말씀드리는 거죠. 아크 종료 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강하는 아크 스타트는 상승하는 그 부분이었는데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슬로프 무효시예요. 어, 딱 슬로프 무효시. 스클레이터 컨디션 1에서 자, 이거는 여기서 설명 들어가는데요. 클레이터 조건에 1에 커렌트 볼테이지 아날로그 아웃풋 4번 이렇게 로봇 속도 슬로프 U일 때만 표시가 되는 거죠. 로봇 정지 시간, 거리 지정,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컨디션 2. 자, 요거는 컨디션 2. 컨디션 2인데요. 요거는
크레이터 to on 체크가 되어야 때 유효합니다. 자, 크레이터 조건 2의 유효 체크로 인해 로봇이 용접 종료 지점에 도달한 후에 크레이터 조건을 스텝 형태로 변화시켜 용접할 건지 크레이터 조건 1 그대로 용접할 건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크레이터 조건 2는 크레이터 조건 1에서 용접 품질에 영향이 없으면 굳이 손댈 필요 없습니다. 근데 크레딧 조건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크레딧 조건 2까지 간다는 얘기죠. 자, 내용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조금, 자, 부드럽게, 아름답게 용접 조건을 맞추고자 할 경우에 요 부분이 들어가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 크레딧 2까지 쓰는 경우는 좀 빈도수는 적습니다. 대신 알고는 가야죠. 네, 무효시죠? 무효시. 는 뭐, 앞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거의 동일하지요. 자, 근데 이 아더 탭의 마지막으로 탭 3개가 있는데, 크리에이터 컨디션 1, 크리에이터 컨디션 2, 아더가 있는데요. 이 3개 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크리에이터 컨디션 1, 그 다음에 아더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도 포지션 세트 존, 포지션 레벨이죠. 그 다음에 2번 모니터링 타임 0.2초. 그 다음에 오토 안티스틱 온. 오토 안티스틱 온. 안티스틱. 자, 스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거냐, 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요.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아크 엔드 시점에서 와이어가 모두에 달라붙어가지고 딱 꼼짝 못하는 경우가 그 스티킹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요 아더에서는 그 스티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체크, 비체크. 자, 네 번째는 여기서 이제 그래프인데요. 요것만 이해하면, 그 엔드 조건에 대한 프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오른쪽으로. 자, 여기서 오픈입니다. 우선, 로봇 오퍼레이팅 타임, 오퍼레이팅. 로봇이 동작하고 있지요. 동작하고 있고, 웰링 컨디션도 쭉 동작하고 있죠. 네, 와이어 안티스틱, 여기서 발생을 하죠. 와이어 스틱 체크, 가스 애프터 플로우. 자, 이런 그 1년의 건데요. 아크 오프라는 명령 우리가 주잖아요. 아크 오프라는 명령을 주면은, 아크 오프라는 명령을 주면은, 로봇은 정지하는, 정지. 당연히 정지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웰딩 컨디션도 그 화면에서 나왔듯이 데이터를 조금씩 줄이겠죠. 줄이고 여기 Y 안티스틱 요 타이밍 때 되냐면 와이어가 스티킹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어나면 요 타임 때 전압을 팍 올려서 와이어를 녹여주고 나옵니다. 요게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와이어 스틱 체크. 와이어가 진짜로 녹여서 잘라졌는지 체크합니다. 체크. 그러면서 가스 애프터 플로우. 아크 오픈은 했지만 더 가스를 분사시켜줍니다. 애프터 플로우. 후에도 플로우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내 내용을 좀 본다면, 여기서 자동 용착, 안티스틱이 ON일 경우, 이제 OFF일 경우가 있고 ON일 경우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무효시일 경우, 없을 경우, 이렇게, 요게 체크할 게 없죠.
그 대신 스틱 체크는 합니다. 무효라고 해도 스틱 체크는 합니다. 여기 보면 로봇 동작 시간, 쭉 동작했다가 멈춰, 아크 오프가 들어가죠. 용접 조건 출력 시간, 아크 오프 아크 종료에 대한 전류와 전압이죠. 그다음에 용착 방지 처리 시간, 있고 용착 확인 시간, 가스 애프터 플로우 시간. 요거 같은 경우는 무효지만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데이터 값이 있어요. 그걸로 기본적으로 기본 값으로 가고 무효든 유효든 요 용착 확인 시간은 분명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아프터 플로우 내용이 들어가고요. 용접 종료 위치 결정 레벨. 이거는 중에 설명부터 되겠습니다. 코멘트, 코멘트 쭉 들어갔죠. 코멘트. 아크 종료에도 당연히 코멘트 들어가죠. 들어가는 방법이 아크 스타트하고 똑같습니다. 크레이터 1, 크레이터 2, 받아. 자, 요 부분은 지금 굳이 몰라도 돼요. 요거를 요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뒤에 나오는 거를 먼저 그, 판단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여기서부터 설명대 들어갈 건데요. 들어갈 건데, 우선 이 강의는, 여기까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